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How not to die, 죽지 않는 법. 자, 되게 재밌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고 말한 킴 윌리엄스의 말을 빌어서 이번 시간에 이 내용들은요,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항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 아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자,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은 1970년대 이 라이프스타일 메더신, 요새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 같은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 약물로는 더 이상 환자들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억제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결국은 생활 습관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과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시초가 바로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이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을 위해서 생활습관 치료센터를 열어서 온전한 저지방 채식과 운동으로 많은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고혈압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의 메디케어, 2010년에 미국 메디케어에서 정식으로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프로그램을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좋지가 않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수가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됩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그런데 이 생활습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분들에게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으로 인정받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뇨병에서, 심장병에서, 고혈압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성적인 성인병 치료의 효과를 처음으로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프리트킨 박사님이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3권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런데 프리트킨 박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조밀조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가장 중요한 멘트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명언들을. 프리트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29년 동안 여기 입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듣는 얘기예요. 채식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모든 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다 뭐냐면 단백질 중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가스데이비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단백질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단백질 신화에서 좀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트킨 박사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왔는데도, 고지혈증으로 왔는데도, 당뇨병으로 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어떡하죠?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 보니까 채식을 하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영양학 전문인 중에 어떤 사람도 칼로리 부족이 전혀 없는 채식으로만 인해서 그 채식의 결과로 영양결핍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채식은 뭐냐면 칼로리 부족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채식의 결과로 영양결핍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좀 어렵죠.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채식으로 영양결핍에 걸리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데이비 박사가 평생을 진료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하고 29년을 살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권 선생님 보셨죠? 여러분들 이 단백질 수치 보면요, 다 과잉이에요. 다 옐로우로 가 있어요. 얼마나 과잉인지. 그래서 여러분 뼈에서 칼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 뼈에서 지금 칼슘을 빼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칼슘이 결핍되어 있다고 유출이 된다고 계속 사골국물 드시고 계란 2개씩 알뜰살뜰하게 챙겨 드셔서 여러분 몸에서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의 가장 큰 수치 올리는 주범이 계란이잖아요, 계란. 그죠? 3주 동안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액기스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인자들이 만들어집니까? 자, 그래서 이 나단 프리트킨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전 칼로리 중에 단백질은 몇 프로? 여기 보세요.
예.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는 10%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프로? 5에서 6%만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브로콜리에도 현미밥에도요 단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채식만 해도 9% 이하로 단백질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해 보시면 토탈 프로틴 수치가 떨어지는 분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나단 프리트킴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단백질은 몇 프로가 적당하다? 예, 그러니까 10%도 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제 유명한 암 전문가들 오늘 다 소개해 드릴게요. 누굽니까, 이분? 여기 보니까 딘 오니시 박사예요. 이분도 역시 이 전 클린턴 대통령의 그 주치 역할을 좀 하셨죠.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 딘 오니시 박사의 책과 뉴스위크지 표지 사진과 증언입니다. 예, 닥터 딘 오니시 프로그램을 보면 Reversing Heart Disease, 심장병을 완전히 되돌리는 분이세요. 이 프로그램에 갔다 오면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요, 이 중풍 증세가 오기 시작해서 이 며느리가 이제 간호사라 재빨리 여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백이동 앞에 쥐똥나무 심어놓은 게 그분이 이 중풍에서 이제 놓여나서 예, 가시면서 기념수 심어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그 패스트는 과거의 그 패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죠? 패스트의 F 페이스 얼굴에 마비가 와요. A 팔이 안 올라가요. S 스피치 말이 어눌해져요. 더듬더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노화되면서 오는 증세죠? 뭘까요? 뇌혈관이 점점 막혀가면서 중풍이 오려고 할 때 F 얼굴이 약간씩 마비되기 시작하고 A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오십견통처럼 둔해져요. S 말이 자꾸 어눌해져요. 그럴 때 T 마지막에 T 적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빨리 333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해독식을 하시면 뇌혈관이 막히다가도 뇌경색, 뇌졸중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리버싱 헐트 디지즈, 심장병이 올 때 그걸 되돌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의사가 바로 닥터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이분 역시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 혈압약이나 뭐 그런 약으로 조절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원 다이어트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뉴스위크지에 이 딘 오니시 박사가 나오셨네요. Can this man save your heart? 이 남자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딘 오니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채식은 심장병을 수술이나 약 없이 되돌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의 가장 중요한 책 내용이 Reversing Heart Disease 외에도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보시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냐면 암이나 장수도 온전한 채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논문을 들이대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 딘 오니시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심장병이나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다른 모든 병으로 죽는 사람들 모두를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심장병이나 당뇨병도 약이나 수술 없이 온전한 저지방 채식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딘 오니시 박사의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이 박사님들이 다 나와서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분 또 유명하시죠. TV에 매일 미국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 원자 사모님 이분 보셨어요? 예, 마이클 그레거 박사입니다.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How Not to Die의 저자이십니다. 죽지 않는 법의 저자이세요. 그 책에. 그레거 박사님의 책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온전한 채식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을 수집하고 발표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이 박사님이신데요. 특별히 1년에 400여 차례의 건강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시면서 비영리 기관으로 뉴트리션 팩스 ORG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들을 좀 살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윤리적인 음식이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여러분 윤리적인 음식이 뭘까요? 닭을 먹는 소비자? 돼지를 먹는 소비자?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 드시던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더 이상 내가 닭을 먹는 소비자나 돼지를 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닭을 죽이는 가해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존 로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음식이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그게 진정한 치료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효소가 살아있는 엔자임 덩어리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통곡식과 콩 위주의 채식으로 특별히 지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음식이 왜냐하면 지방이 범인이니까 고혈압에도 고혈당에도 고지혈증에도 뭐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이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너무나 의사를 의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항암하려는데 안 하면 병원에서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의사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암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자 여기 나오시네요. 우리 에셀스틴 박사님하고 통화하고 오셨죠?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심장병 예방과 치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미국판 책 원어는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이분을 주치의로 받아들이시죠. 자기가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이 햄버거 왕이시잖아요. 전 클린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세 권의 책을 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텔 에셀스틴의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는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건강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을 만나시면서 이제 건강의 길이 열리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서전이시죠. 외과 의사신데 이 마법의 손을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클린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이 손만 닿으면 아주 성공적인 스텐트나 바이패스 문제없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메스를 버리고 이 환자들을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뭘로 고치냐면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만으로 심지어 아보카도까지 제한하세요. 그 정도로 지방이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의 혈관 장애를 유발해서 모든 병은 어쩌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암 환자들은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잡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암에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체질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가시려면 먼저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서 익스트림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건강식을 하시면 제가 왜 밀키트 개발했는 줄 아세요? 나가시니까 식생활을 하늘마을처럼 하기가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밀키트를 개발해서 여러분이 이제 1, 2, 3 스텝 그게 이제 오늘 다 만들어져서 월요일쯤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가가지고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보고 극단이래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안 먹어 하면서 제육볶음 들으면서 약 올린대요. 야 이렇게 많은 이 치킨 닭다리 안 먹어? 너 바보 아니야? 극단 이런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채식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잘라내고 저들의 다리에서 정맥을 잘라서 관상동맥에 꿰맵니다. 스텐트 바이패스 아시죠? 다 해보셨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뭘 극단이라고 할까요? 채식을 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극단일까요? 과연?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잘라내고 정맥을 잘라서 관상동맥에 붙여서 이어서 봉합하고 수초하는 게 극단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극단인 것 같으세요?
관상동맥에 잘라가지고 접합하는 게 극단일까요? 아니면 저지방 채식을 하는 게 극단일까요? 뭐가 극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익스트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테일 SST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 특별히 심장병은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 호랑이가 왜 무서워요, 여러분? 호랑이가 뭘로 살상을 합니까? 이빨로. 근데 호랑이가 이빨이 없어요. 그럼 허당이죠. 심장병 허당이라는 거예요. 스텐트 바이패스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식단만 조절하시면 지방만 안 드셔도 더 이상의 심장병으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셔서 암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심장병은 이빨 없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존재한다면 진행될 필요가 없는 병입니다. 자, 순수한 채식은 넘버원 킬러인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콜테일 SST 박사님이 말씀하신 익스트림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가셔서 고기 안 먹는다고 누가 놀리거나 극단이라고 놀리실 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닐 버나드 박사 아시죠? 왓더 헬스 다큐에서 막 당뇨병이요 하시면서 흥분하셨던, 예, 당뇨병은 범인이 지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닐 버나드 박사는 조지 워싱턴 의대 교수로 책임있는 의사협회 회장이십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2018년부터 미국 모든 병원 식단에 채식 메뉴가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육 서빙을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닐 버나드 박사예요. 아주 지조 있는 분이시죠. 닐 버나드 박사의 17권의 책 중에 제가 이제 그 통증 없애는 음식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한국에 번역된 거는 버나드 박사의 책이 아마 통증 없는 음식, 통증 없게 만드는 음식, 그 책을 보시면 닐 버나드 박사의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나드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채식에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콩과 통곡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 환자들 보면 비타민, 무기질이 미량원소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와보면 미량원소가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자, 이러한 채식에는 섬유질이 많은데 고기, 유제품, 계란에는 전혀 없습니다. 고기와 계란과 우유를 포함하는 식사는 결코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역설하시는 분이 바로 닐 버나드 박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음식이 뭔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치즈 한 장에는 70%의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치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정형외과 과장님 사모님이 이민 가방, 29인치 이민 가방 안에 치즈가 진짜 제가 꺼낸 것만 한 20장이 넘어요. 제가 이게 환우분의 가방을 함부로 만지지 않죠. 그런데 그 과장님이, 정형외과 과장님이, 이 사모님은 약사이시고 남편은 정형외과 과장님이세요. 어느 대학병원에. 근데 저한테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실 때 저한테 당부하는 게 가방, 핸드백이니 뭐니 다 일단 한번 검사를 해주세요. 자기가 지금 중간에 바빠서 큰 29인치 가방은 저하고 같이 꺼낸 거예요. 꺼냈는데 치즈가 20장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하셔가지고 치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유방암인데, 호르몬성 암인데. 근데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는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는데. 자, 닐 버나드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현대인들이 치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죠? 치즈를 국에도 말아먹고 라면에도 치즈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치즈라면 유명하고 치즈버거. 보통 치즈 한 장에는 70%의 지방이 있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바로 치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상당히 과거에 학창시절에 치즈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면에 말아먹을 만큼 치즈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치즈가 전신을 중독시킨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건강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제 동생이, 친구가 그 이대 앞에 유명한 치즈케이크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 생일날 치즈케이크를 한번 사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먼 길 온 동생이 누나 치즈케이크 좋아했잖아. 이거 한 점만 먹어봐. 내가 누나 때문에 이거 있지. 어제 밤부터 거기 가가지고 어렵게 해서 구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성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치즈 이 한쪽 케이크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다 돋아나는 거예요. 그 건강식을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이제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치즈가 전신을 중독시킨다는, 그리고 제가 한 2주를 고생했습니다. 관장을 하고 했는데 원체 지금 이제 몸이 완전히 체질이 변화된 상태에서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 들어갔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딱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즈가 이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장사꾼들은 오래전에 이미 사람들이 치즈를 좋아하고 찾는 것을 알고 모든 음식에 치즈를 넣어서 파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닭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생선 기름, 튀긴 음식들은 우리의 지방세포 유전자에 우리 몸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재료를 주어서 빨리 자라게 하므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내장지방이죠. 여러분들 내장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방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여러분의 대장의 창자마다 뭐가 축적이 되어 있냐면 지방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서 자유로워지시려면 중금속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들 중금속 얘기들만 하세요. 여러분의 뱃살이 내장지방과 비례한데도 배둘레 햄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더라고. 이 배 둘레에 있는 햄, 다시 말하면 내장지방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할 때 첫 단계에서 대장폐색, 내장지방을 빼내기 위해서 대장폐색을 먼저 뚫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지방이 가장 큰 내장지방의 원인이고, 자 여기 보시면 소고기 기업은 미국의 금세기 모든 전쟁과 모든 자연재해, 모든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게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라고 닐 버나드 박사가 이야기하면서,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없는 음식 그 책에 보면요. 관절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뇌경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뇌졸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통증이 없어지는지 다 나오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고 나면 이제 다음 주면 퇴소하시면서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조엘 펄만 박사님의 책은 내 몸 고치는 기적의 밥상책, 우리 한국에 3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 2, 3권. 여러분들은요, 이 유명한 저자들의 책을 지금 한 시간 만에 지금 다 떼시는 거예요. 벌써 이거 한 시간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10권의 책을 떼신 겁니다. 10권의. 가장 유명한 저자들. 자, 조엘 펄먼 박사님의 책은 한국에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 1, 2, 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이 샐러드 이 레벨을 맞추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811이에요. 80%는 이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10%는 단백질, 10%는 지방. 그래서 이제 샐러드를 어떻게 먹는지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펄먼 박사님은 온전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PBS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건강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채식을 이끌어 펄먼 박사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고르려면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정제식품들은 다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는 음식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이 하늘마을 저 슈퍼가 있죠. 여기 하우스에 가면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제식품 대신에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붙어 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조엘 펄먼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분이 더 있네요. 데니스 벌키 박사님도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프라이팬 다 갖다 버리세요. 여기서 가시면 프라이팬 다 버리시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식 뭘로 해 먹어요? 자, 데니스 벌키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의사로 일하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심장병, 암, 당뇨병, 성인병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인들은 거의 다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서구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각종 암은 육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시는데요. 데니스 벌키 박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프라이팬은 원수에게 줘야 합니다. 원수에게 줘야 한다. 남편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왜 원수에게 줘야 되느냐, 프라이팬을 없애야 되느냐? 음식은 뭐를 써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뇨병도 고혈압도 전립선암도 유방암도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 지방 때문에, 기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버터 쭉 후라이팬에 바른 다음에 토스트도 해 드시죠. 예,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기름부터 바르시죠. 나물을 무칠 때도 기름 넣으시죠. 모든 요리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후라이팬은 원수에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팬은 어떤 용도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후라이팬 대신에 건강식 요리하실 때는 예, 물이나 양파를 깔고 볶으시면 돼요. 볶아야 되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름을 쓰신다고 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어떻게 해요? 요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불 다 끄고 산화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넣으시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숲을 끓일 때도 어떻게 해요? 숲 다 끓이고 불 끄고 예, 넣으시면 돼요. 자, 우리 몸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먹던 채소와 뿌리 음식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굳이 후라이팬에 지지고 볶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벌킨 박사님의 후라이팬을 갖다 버리세요. 잊지 마세요. 예, 집에 가시면 또 기름부터 사러 가지 마시고. 예, 마지막입니다. 오토 월버그 박사님입니다. 1931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의료인들이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죠. 의료인이 아니에요. 예, 암의 기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예, 1931년 오토 월버그 박사님은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냐면 몸이 산화되면서 암을 포함한 많은 병들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암을 포함한 어떤 병도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일주일마다 검사하면서 여러분의 pH가 산성일 때는 알카리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 와보면 다 새빨간 강산성이에요. 새빨개요. 산성 체질이에요. 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지지고 볶고 그죠? 이런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 이런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이 몸이 산성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뇌 브레인 커맨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체질이 산성에서 알카리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육식은 우리 몸을 뭘로 만들어요? 산성 체질로 만들고 채식은 뭘로 만들어요?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지방 채식을 하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1년, 2년 밖에서 아무리 식사를 해도 산성 체질이야. 건강식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와보면 산성이에요. 고기 가끔 드시면서. 오리고기 가끔 드시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지방 채식을 해주면 여러분 여기 와서 희한하게 안 되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2주, 3주 만에 다 알카리로 바뀌어요. 왜 그래요? 저지방 채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서 몸에 산화되고 노화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예, 알카리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을 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콜린 캠벨 교수님 빠질 수 없죠. 더 차이나 스터디의 저자이시죠. 코넬 대학 영양학 교수. 요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과거에는 채식하는 의사들, 예, 그런 의사들만이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의 그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요새 이제 암학회에서 일반 의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 코넬 대학의 영양학 교수 프로그램을 받아다가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예, 의대에서 영양의학을 1시간도 공부 안 하니까 졸업하고 나서 환자를 돌보면서 암 환자들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 코넬 대학의 이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넬 대학의 영양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영양의학에 눈뜨시는 선생님들이 요새 많이 생기신다 그래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콜린 캠벨 교수님은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이 중국 연구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이 바로 뉴욕 타임즈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죠. 예,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도움을 책인데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셨어요. 이 많은 연구자들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을 중국에 풀어서 어떤 경우에 고혈압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유방암이 발병이 되고 어떤 경우에 유방암이 치료되고 다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통계 데이터의 결론은 뭐냐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암의 스위치를 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IGF-1이었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돼지고기에, 소고기에, 닭고기에, 기름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발표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양학에서는 뭐가 1위예요? 단백질이 1위야. 이 단백질 신화에 젖어 있는 영양학에 이 돌을 던지면 자기는 2단자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이 양심 있는 이 학자분께서 그걸 다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익을 주는데 정말로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더 차이나 스터디는 전 세계에 이 영양의학, 특별히 암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유발시키고 암을 생기게 하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수많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다음에 저지방 채식을 강조하신 굉장히 이 큰 공헌을 하신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차이나 스터디에 보면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요만큼 두껍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1시간에 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님은 소우유 단백질, 카제인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중대한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에서 5단계 해독 잘하고 가시면서 횡성의 유명한 그쪽으로 또 발길을 돌리실 때 이 이야기가 잘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의 치료 효과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치료 반응이 아주 빠르고 사람을 살립니다. 육식이나 가공육 그리고 약물 치료로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 육식 성분의 IGF-1이 암 성장을 촉진시키고 채식 영양소들은 암을 팍팍 스위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더 차이나 스터디의 암의 스위치를 켜는 주범은 동물성 단백질 IGF-1이고 암의 스위치를 켜는 치료제는 저지방 채식이었다는 것을 아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다, 범인이다. 그래서 채식은 거의 모든 종류의 병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탁월한 치료제인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암 전문가들이세요. 의사이면서 많은 중증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인데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즐겨 드시고 여기 오시기 전까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들었어도 계란 2개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해야 될 것을 만들어 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너무 존경하죠. 킴 윌리엄스 박사님입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 협회장으로 아주 원래 이분은 육식을 즐겨 드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시면서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그다음부터 육식을 딱 끊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채식을 권장하는 심장 전문의입니다. 근데 보기에도 뼈밖에 없어 보이시죠? 뼈가 있는 말을 하십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심장 전문의 자신들이 실직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채식을 권해서 심장병이 사라지게 된다면, 혈관 질환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자신과 같은 심장 전문의는 실직자가 되는데 그것을 심장학회의 목표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아시겠죠? 심장학회의 협회장답죠. 심장병이 계속 생겨야 자기들이 밥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들이 실직자가 돼도 좋으니까 심장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거예요. 뭘로?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으로. 정말 뼈대 있는 분이시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킴 윌리엄스 박사님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하는 심장 전문의와 다른 부류는 연구 데이터를, 다시 말하면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은 자기의 이 입맛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적어도 연구 데이터, 수많은 논문을 읽어본 의사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심장병 걸리지 않으려고,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고 채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논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예. 그래서 킴 윌리엄스 박사님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사람들이 음식을 바꿔서 수주 또는 수개월 만에 저들의 고혈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울 것이다. 저는요, 이 얘기를 너무나 동감해요. 하늘마을에 오시면 2, 3주 안에 고혈압 약을 30년, 고혈당 약을 30년, 예, 고지혈증 약을 3, 40년 드시던 분들이요, 다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면 약을 먹어서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갖고 저녁에 과일식 하는데 거기다가 혈압약 드셔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십니다. 예. 고혈당 약 30년 넘게 드시던 분들 오셔가지고 여기 해독식하고 건강식 해보세요. 2, 3일 지나면 혈압, 혈당이 우리 권 선생님 어떠세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 보니까 점점 안정돼 가면서 이제 약을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목사님 체험하고 계시죠?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면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심지어 여러분의 혈관 질환으로 비롯된 모든 암들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답이 여기 있는데도 엉뚱한 데 우물 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엉뚱한 우물을. 우물 이제 딴 데 파지 마세요. 우물 제대로 파시기를 바랍니다. 우물. 예. 그래서 심장전문의 협회장 킴 윌리엄스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내 잘못으로 죽게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죽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세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나. 예, 내가 죽는 건 내가 먹는 습관 때문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죽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야,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무려 29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이 책에서요, 예,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죠. 이 중요한 박사들의 내용을. 그래서 이번 1시간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책 10권 이상을 지금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신 것처럼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예, S.L. 스틴 박사님이나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나 닐 버나드 박사나 다 한결같이 최고의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지방 채식이 많은 질병들, 여러분의 유방암과 당뇨병과 폐암과 또 뇌에 있는 병변들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원 다이어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좀 사진을 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 좀 나와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똑같이 장난치고 웃고 있네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안치오라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보니까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키를 맞추느라고 제가 좀 앉았습니다. 예, 요 미리 밑에 없어서 이제 고무를. 중국에 안치오라고 하는 그 남한자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좀 용기 좀 내시라고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려요. 예. 이분도 이제 무릎 밑으로는 지금 이 고무 같은 걸 껴서 이렇게 끼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예. 이분도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아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이 지금 숙소에 창문이 잘 없어요. 비닐으로 다 쳐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방에 가서 제가
그냥 나중에는 제가 울컥하고 쏟아졌어요. 왜냐면요. 통증 때문에 무릎 밑에 이게 없고 하는 친구들인데 방에 가보면 제가 이 사진을 잊어버렸어요. 방에 벽에다가요. 글씨를 썼어요. 이게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서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친구들 방마다요 벽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위로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며칠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요 침 튀기면서 저한테 지금 자기 그 자리에 자기 침대를 데려간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도 자기를 어릴 때 이제 여기 남한저촌에 이렇게 입소시키고 한 번도 가족들을 못 봤대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안아준 사람이 없었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품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아줬더니 굉장히 따뜻했나 봐요. 엄마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끌고 데려가갖고 자기 침대에다가 지금 저를 앉혀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지면 가끔 여기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좀 더 가보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길에서 고요히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고 벗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조그만 사색의 공간이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더 자주 선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신앙의 나무도 이내 시들어 버리기에 조금은 긴장하며 살고 있고 이 긴장이 나의 삶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줌을 믿기에 행복합니다.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 얼굴과 목소리와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삶의 다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준 웃음, 칭찬, 격려, 그리고 눈물, 비난, 충고 모두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성숙의 보탬이 되었음을 새롭게 깨달아 행복합니다. 오직 감사 안에서 새 날, 새 삶으로 이어지는 순결한 기쁨이여 빛나는 행복이여 이제 다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려는 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감사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처럼 그런데 다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예, 한 방 한 방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또 한 번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루신 것 같지만 다 가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